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1월 18일에 시행한 전기용적 기능사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소병 내용적이 40.7리터인 용기에 100기압으로 충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프랑스식 팁 100번을 사용해서 표준 불꽃으로 약 몇 시간이 용접이 가능한가. 자, 요 1번 문제는 한 두 바퀴 꼬아놨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용기 내에 산소량을 우리가 L로 보고, 그 다음에 충전 기압을 우리가 P로 봅시다. 그 다음에 용기의 내용적 볼륨을 우리가 V로 봤을 때 총 산소량은 P 곱하기 L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산소량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P가 100기압이라 그러죠. 100기압에다가 곱하기 용적이 얼마입니까? 40.7리터. 40.7리터를 구하게 되면 용기 내부의 산소량은 대략 4070리터 정도가 됩니다. 4070리터. 자, 여기까지만 구해지면 참 문제가 쉬운데 거기서 한 바퀴 더 꼬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런 산소를 가지고 프랑스식 팁 100번을 가지고 표준 불꽃으로 몇 시간 용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산소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프랑스식 팁은 원칙적으로 이 아세틸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렌과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식 팁 100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1시간 동안 표준 불꽃으로 내지는 중성 불꽃으로 용접을 했을 때 100리터 정도의 아세틸렌이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표준 불꽃 아세틸렌과 산소의 이론적인 혼합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아세틸렌이 소모가 되는 만큼 산소도 소모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몇 시간을 용접을 했는데 40.7리터가 다 소모가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대략 100번 가지고 팁을 가지고 1시간에 100리터가 소모가 되는데 40.7리터를 다 소모를 시키려면 대략 한 40시간 정도 소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양이 산소의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정도 꼬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번 아크 에어 가우징을 할 때 압축 공기에 대한 압력은 대략 몇 기압 정도의 압력이 가장 좋은가, 이런 것도 이렇게 실험치를 통해서 딱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5 내지 7기압으로 외우시고요. 2번의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복금속 아크 용접봉이 피복제가 연소가 된 다음에 생성된 물질에 의해서 용접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식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그 피복제가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크를 보호하는 현상이 가스 발생 시, 그 다음에 슬래그 생성 시, 반가스 발생 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스프레이 생성식, 요것은 가스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접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 모재가 이렇게 있을 때 아크가 발생이 되면 심선이 녹아서 이 용구가 되죠. 용구, 동그랗게 생긴 구가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물방울 형태로 용적이라 그럽니다. 이 용적이 용접봉 측에서 모재 쪽으로 옮겨가는 형상을 우리가 이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적 이행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단락형, 하나는 글로블러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스프레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자, 여기서 스프레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는 아크를 보호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답 3번에 정답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4번. 가스 절단에서 팁의 백심의 끝과 강판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적당하냐? 대략 1.5 내지 2mm 내지는 2에서 3mm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 백심 끝에서부터 2 내지 3mm 부분이 온도가 가장 높은, 특히 산소 아세틸렌 불꽃의 조합이라면
대략 온도가 3400도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2 내지 3mm 내지는 1.5 내지 2mm 정도, 지금 보기에서는 3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부분이 간격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피복 금속 아크 용접봉의 전류 밀도는 통상적으로 이 단위 면적당 얼마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전기용접 SMAW에서 적정한 전류를 구하는 방식, 적정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용접봉 대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 안에 심선이 있고요. 안에 심선이 있고 바깥에 피복재로 둘러 덮여 쌓여져 있죠. 자, 우리가 용접봉, 전기 용접봉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접봉 심선의 지름 곱하기 용접봉의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2mm 곱하기 350mm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보통 4mm는 350mm가 아니고요, 400m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4mm 용접봉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왜? 길이가 50mm 더 길어지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적정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심선의 피복재까지가 아닌 심선의 단면적당 10 내지 11A 정도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입니다. 자, 10 내지 11A 그랬는데 우리 보기에는 10 내지 13이라고 나오죠. 10 내지 13. 예전 책에서는 10 내지 13A로 구해졌어요. 근데 요즘 책에서는 대다수 10 내지 11A로 구해집니다. 즉, 심선의 단면적당 그랬으니까 심선이 대부분 원형이죠. 그래서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D 제곱에다가 10을 곱하고 13을 곱해서 우리가 적정한 전류값을 우리가 이미 산출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번의 정답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에 쓰이는 6번째 문제죠. 가스 용접에 쓰이는 수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수소는 화학식이 이렇게 됩니다. 수소죠. 수소. 자, 수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부탄가스라고 합니다. 자, 부탄가스라는 것은 탄소가 4개,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인 대표적인 LPG 가스입니다. 대표적인 LPG 가스예요. 석유 액화가스의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판. 그래서 C가 3개, 그 다음에 H가 8개. 즉, 탄소가 3개 내지 4개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LPG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PG 가스의 대표적인 게 부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수소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탄가스로 얘기를 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에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표의 직류 용접에 대한 전극성과 그 다음에 역극성에 관해서 바르게 나타난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직류, 전극성, 우리가 DC, SP라고 하는 약자를 쓰게 됩니다. 조금 더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자, 직류, 반대되는 개념이 직류 역극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극성은 DC, S가 아니고 RP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요. 자, 요것은 모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재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되면, 전극이 연결되면 우리가 전극성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용접봉을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직류 역극성은 반대로 모재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하고 용접봉을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DCSP로만 나오지 않고요. DC 일렉트로드 용접봉의 개념으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일렉트로가 네거티브, 그래서 DC2NO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DC 일렉트로드 전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극이 플러스에 연결된답니다. 파지티브. 그래서 DC2P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플러스 극이 열량이 대략 한 70% 정도 가고요. 용접봉의 마이너스 극이 열량이 30% 정도 갑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녹이게 되면 용접봉보다 모재가 훨씬 더 많이 녹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용입이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동시에 용접봉이 작게 녹아지기 때문에 비드의 폭이 좁은 어떤 그러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용입이 깊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철반, 후판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류 전극성이고요. 직류 역극성, 모재 열이 30% 밖에 가지가 않고 용접봉의 열량이 대략 70% 정도 갑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녹이게 되면 용접봉이 더 많이 녹는다라는 개념이죠. 바꿔 얘기하면 용입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용접봉이 많이 녹는데 용입이 적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퍼지겠죠. 비드 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모재의 용입이 적다는 얘기는 비교적 용융점이 낮은 비철 금속에 주로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께가 두껍지 않은 얇은 판에 우리가 주로 보통 이용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류 역극성입니다. 자, 7번에 보게 되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특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모재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용접봉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만 따지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전극성은 모재에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용접봉에도 플러스 극을 연결한답니다. 그래서 1번이 다른 답이고요. 2번 역극성은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한답니다. 2번은 틀린 답이 되는 것이고요. 3번 전극성인데 모재하고 용접봉하고 둘 다 마이너스로 연결한답니다. 이것도 틀린 답이 되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역극성, 모재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봉은 플러스 극에 연결한답니다. 그래서 7번에 4번을 정답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수동가스 절단 토치, 절단기를 절단 토치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그 절단 토치가 아세틸렌의 가스 압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압식, 중압식, 고압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저압식 절단 토치의 압력은 몇 기압 이하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기압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압식 토치는 이 아세틸렌 압력이 0.07기압 이하를 저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0.07에서 1.3기압 이상을 우리가 그 사이 범위를 중압식이라고 그러고요. 1.3기압 이상을 고압식 그러는데 고압식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세틸렌의 압력이 1.5기압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압식 내지는 저압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압식 토치는 아세틸렌의 압력에 대한 기압이 대략 0.07기압 이하로 굉장히 안전한 그런 토치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용접봉의 종류 중에서 고산화 티탄계는 어떤 것인가? 자, 1번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24301은 우리가 일미나이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미나이트계. 그래서 1번 고산화 티탄계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311 같은 경우 11을 우리가 고셀룰로스계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고셀룰로스계. 자, 특히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크 열에 의해서 피복제가 녹아지면서 피복제가 셀룰로스 계통이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이 셀룰로스계는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스 발생식입니다. 연강 중에 1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피복제가 녹으면서 다량의 가스를 분출합니다. 그 가스로 인해서 아크를 보호해 주죠. 자, 그런 반면에 가스가 대단히 가볍습니다.